안녕하십니까. 이 험악한 세상에 영리하고 악랄하게 사는 소인배들도 많지만은 멀리 보고 크게 사는 대인다운 의인도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살얼음판 같다는 말은 흘러간 낭만입니다. 요즘은 좋게 말하면 경쟁이 치열한 것이고 심하게 말하면 죽기 살기 판같이 됐습니다. 살면서 보면은 개인, 기업, 정치도 어느덧 너를 이겨야 내가 산다, 아니 죽여야 산다 하는 죽기 살기 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경쟁이라는 말은 서로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고 잘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선의의 경쟁이 아닙니다. 무슨 수를 써서든지 상대방을 이기는 것, 상대방을 쓰러뜨려야 내가 살아남는다는 의식이 강합니다. 지금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4.15 총선 의혹만 해도 정치적으로는 상대방 몰살 작전이었습니다. 무엇이 두려운지 처음에는 서로 눈치들만 보며 마음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수근수근 하던 의혹들이 자꾸 확산되더니 이제는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고 생각지도 못했던 기상천외한 수법이 동원됐을 것이라는 추측, 주장, 나름대로의 논리, 또 세계 권위자들의 입증과 논문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분위기로 볼 때 언론이나 검찰이 제대로 밝혀내기도 어렵겠지만은 만약 잘못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사실은 내가 했는데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할 수도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끔찍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죄진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든지 선거에 이겨서 공세울 생각만 했는데 여기저기서 떠드는 소리를 듣고 보니 시간이 갈수록 이게 워낙 큰 일이 되어버려서 주민, 국민 주권을 마음대로 농락하고 분노를 폭발시키고 국가를 통째로 망해먹는 일이라는 것을 보니 이제는 자백을 할 수도 없게 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일 겁니다. 게다가 입만 열었다 하면은 저 꼭대기에서부터 저 아래까지 정치판, 공직사회, 기업인 할 것 없이 수백이 될지 수천이 될지 끌려가고 감옥 가고 집안이 쫄딱 망할 텐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여튼 끝까지 나는 모른다, 나는 아니다 하며 버텨볼 수밖에 없을지도 모를 겁니다. 내 실력껏, 능력껏 열심히 노력한 대가만큼 살겠다 하는 생각을 했더라면 좋았을 걸. 큰 거 한 건 해서 남보다 잘 살고 남 위에 군림하는 용이 되려다가 후회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아부, 아첨, 중상, 모략 등에 능란한 영리함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랄함까지 갖춘 영리한 바보들입니다. 우리 사회는 영리하고 악랄한 소인배들이 행세하고 거들먹거리며 자부심을 갖는 풍조입니다. 이처럼 영리하고 악랄하게 잘 살려는 소인배들과는 정반대로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가리고 잘못된 것, 비뚤어진 것, 국가 사회와 후대의 교육까지 생각을 해서 욕을 먹더라도 할 소리를 하며 살아가는 의인들도 더러 있습니다. 바보 같지만은 다 함께 제대로 사는 일, 멀리 보고 크게 사는 대인들도 있습니다. 영리하고 악랄하게 열심히 사는 소인배들은 주변에 얼마든지 있고 보고 듣는 것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신선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수룩한 듯한 의인, 바보 같지만은 더 크게 사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 보도된 얘기입니다. 광주 5.18 민주광장에 세워진 전두환 치욕동상 관련 기사입니다. 5.18 단체들은 지난달 2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던
광화문 광장에 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상을 광주 5.18 민주광장으로 옮겼답니다. 전두환 대통령 동상이 광주로 옮겨지자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일부 시민들은 일명 전두환 치욕 동상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이 동상을 오며 가며 뿅망치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의 해코지로 증오심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동상을 뿅망치로 때리거나 발로 차기도 하고 욕하고 침을 뱉는 것을 본 시민들 가운데에는 대낮에 도시 한 군데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끄럽고 몰상식한 행태와 분위기에 반발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한 여성이 그런 분위기와 관련해서 광주시청의 5.18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격한 감정을 쏟아내며 이를 강력하게 비판했다는 내용의 음성 파일이 지금 번지고 있답니다. 광주 상수동에 산다는 그 여성은 민주광장에다가 그 이상한 동상 누가 갖다 놨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어린애들도 스트레스 받았다고 좀 때리고 가자고 하는데 그 어린 것들이 박매질하게 동상을 누가 갖다 놨느냐고요 하고 따졌답니다. 전화로. 그는 5.18 유공자가 아니면 광주에 살면 안 되나요? 전두환 대가리를 우리가 때리며 살아야 하나요? 왜 그런 원망과 불평과 열등의식, 피해의식을 내 새끼들에게 교육시킵니까? 그거 갖다 놓은 거 합법입니까? 하고 따졌습니다. 말씀 좀 해보세요. 내가 지금 심장이 떨려 말을 못하고 있다 하면서 5.18에 대해서 자기들이 생각이 있으면 우리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고 언성을 높였답니다. 그 아주머니는 여론을 장악하고 있는 5.18 관계자들에 대한 불만도 노골적으로 토로했습니다. 5.18 유공자 혜택 때문에 우리 새끼 쎄빠지게 공부시켜 놔도 가산점 못 받는 것 때문에 우리도 흥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서 5.18 관계자들이 말하면 여기선 법이냐? 광주에서는 5.18 사람들이 법이냐? 나머지 광주 것들은 사람 새끼도 아니냐? 하고 따졌답니다. 그는 6분이 넘도록 내내 자녀 교육을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 아들놈하고 나이가 똑같아 보이는 아이가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또 때리고 가자고 방망이를 휘둘러대는데 애미라는 년이 애들을 말리면서 새끼들과 싸우게 만드는 그 5.18 인간들이 사람이냐며 소리 지르며 울음을 터뜨렸다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를 보며 대통령을 비롯해서 수십만 공직자, 정치인, 그 지역 교육감과 교육자, 자식을 기르는 부모들도 느끼지 못했거나 생각 없이 남들 하는 대로 따라했던 일들에 대해 경종을 울려준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맞습니다. 5.18 유공자가 법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라는 사실, 그들이 후대와 국가사회에 미치게 될 해악을 저지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런 잘못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맞서는 용기와 지혜를 보며 저 여성이야말로 5.18 광주 유공자보다 더 큰 깨우침을 주는 어수룩한 듯 큰 의인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